수지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그때 웬 남자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 소리를 따라가 보게 된 광경에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웬 조폭들이 한 남성을 둘러싸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급한 마음에 수지는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서 남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수진의 계좌에 30억이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수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수고하셨어요. 수진 씨. 주간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피곤한 미소로 답했죠. 네, 고생하세요. 편의점 유니폼을 벗으며 수진은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취객 2명이 와서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새벽 1시에 물건을 잔뜩 사고 돈이 모자란다며 실랑이를 벌인 손님도 있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당 8만 원. 이 돈이 없으면 할머니 병원비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편의점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수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짙은 안개가 거리를 뒤덮어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했죠. 12시간 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 수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문자 하나. 요양병원 이번 달 요양비 28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번 달도 겨우겨우 모은 돈인데 또 독촉 문자라니. 수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1만 2,450원. 이걸로 어떻게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치매와 싸우고 계셨죠.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어요. 택시비 15,000원. 그 돈이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걸어가자. 1시간이면 되겠지. 수지는 어깨를 움츠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 길은 멀리 돌아가야 해서 평소엔 피하던 골목길로 들어섰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는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걷던 중이었어요. 으악,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발이 멈춰섰죠. 소리는 오른쪽 골목 폐건물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까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위험한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도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냥 가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마음속으로 되뇌며 발을 때려는데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만. 순간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수진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모른 척하지 마라.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란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폐건물 쪽으로 다가갔죠. 깨진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놀라서 숨이 막혔어요.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사람을 의자에 묶어놓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묶인 남자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죠. 정장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전구 하나만 켜진 공간은 음산했어요.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벽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정현우 씨, 우리가 며칠을 기다린 줄 알아? 대머리 남자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수진의 심장도 덜컥했죠. 회장님 장례식장에도 못 갔잖아. 형님이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키 큰 남자가 현우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진성그룹 지분 포기 각서. 간단하잖아. 절대 안 돼. 현우라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어오른 얼굴에서도 강한 의지가 보였어요. 형이 시킨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럴 수가. 닥쳐. 퍽. 주먹이 현우의 배를 때렸습니다. 현우가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죠.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떠올랐습니다. 112에 신고하자. 빨리. 수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이, 거기 누구야? 한 명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죠. 이제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수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일일이죠? 여기 폐건물에서 사람들이 폭행당하고 있어요. 주소는? 사실 전화는 연결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깡패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경찰? 빨리 잡아. 2명이 수진을 쫓아 나왔습니다. 수진은 있는 힘껏 달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근처 공사장이 보였죠. 수진은 재빨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쫓아온 남자들이 나타났을 때 수진은 안전핀을 뽑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수진이 소화기를 들고 위협했지만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겁먹은 토끼 같은 게 그거 제대로 쓸 줄이나 알아?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고만 있을 수 없었죠. 한번 해보죠. 팟. 하얀 가루가 남자들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으악. 눈이. 인연이. 남자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수지는 다시 폐건물로 달렸습니다. 소화기를 꽉 쥔 채로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나머지 깡패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 수지는 대답 대신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죠. 콜록콜록. 아무것도 안 보여. 혼란을 틈타 수지는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었어요. 일어나세요. 빨리. 당신은? 질문은 나중에요. 수지는 현우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습니다. 현우는 너무 많이 맞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거기서 대머리 남자가 연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수지는 남은 소화기를 그의 얼굴에 분사했습니다. 으악! 그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갔죠. 현우를 부축한 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택시, 택시. 마침 지나가던 택시가 멈춰섰어요. 수지는 현우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손님, 이분 상태가. 제발 빨리요. 택시가 출발하자 수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어요. 깡패들이 쫓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현우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어오른 눈 사이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이름이 뭐죠? 박수진이에요. 박수진 씨, 절 왜 구해주신 거죠? 위험한 일인데.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가요? 저도 무서웠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무서움이 밀려왔죠.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피와 섞여 붉은 자국을 남겼죠.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런 건 됐어요. 병원에서 치료나 잘 받으세요. 아니에요. 반드시 꼭 갚을게요. 약속합니다. 현우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현우를 들것에 실어 데려갔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010-땡땡땡땡땡땡땡땡 박수진. 간호사에게 메모를 전달했어요. 환자분이 깨어나면 전해주세요. 혹시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수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안개도 조금씩 걷히고 있었죠. 수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나니
10,000원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가 보셨으면 잘했다고 하셨겠지? 수지는 작게 웃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저 오늘 좋은 일 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통장에 30억이 입금되어 있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거대한 음모와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수지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집에 도착한 수지는 현관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괜찮을까? 많이 다쳤는데. 신발을 벗으며 한 번 더 되뇌었어요. 정현우. 이름이 왠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수지는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박수진이라는 평범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수진이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죠.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아, 몇 시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죠. 그때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은행 입금 30억 원. 뭐? 수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똑같았어요. 300억? 아니었습니다. 30억이었죠. 그래도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하는 손가락이 계속 미끄러졌죠.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어요. 잔액 30억 31만 2,450원. 이게 무슨... 수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야. 수지는 다시 한번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0이 9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런 큰 돈이 왜? 누가?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사기야. 분명히 사기야. 당장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네, 은행입니다. 제 통장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는데요. 30억이요. 고객님 성함과 계좌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정보를 알려주자 상담원이 잠시 확인했습니다. 박수진 고객님, 오늘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금액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요? 누가 보낸 건데요? 송금인은 익명 처리되어 있네요. 하지만 정식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거래입니다. 그럴 리가. 전화를 끊고도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왜? 그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현우. 설마 그 사람이? 하지만 너무 큰 돈이었어요. 목숨을 구해줬다고 해도 30억은 말이 안 됐죠. 수지는 불안해졌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박수진 씨 맞으시죠?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누구신데요? 어젯밤 일로 찾아왔습니다. 정현우 대표님을 구해주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현관 앞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죠. 진성그룹 비서실장 최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성그룹이요?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성그룹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밖에서 하기엔 좀 복잡한 내용이라. 수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최 실장을 들였습니다.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차라도 한 잔.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최 실장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정현우 대표님은 진성그룹의 정식 후계자입니다. 네. 그리고 박수진 씨, 당신은 박영순 여사의 손녀분이시죠? 순간 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박영순 여사는 40년 전 진성그룹 창업주이신 정태준 회장님 댁에서 일하셨습니다. 당시 어린 정현우 대표님을 돌봐주셨죠. 수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런 곳에서 일하셨다니. 그래서요? 박영순 여사는 정 회장님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정현우 대표님이 5살 때 납치될 뻔한 걸 목숨 걸고 구해주셨거든요. 최 실장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게 그때 여사님이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그 후로 정 회장님은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하셨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정현우 대표님이 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박영순 여사의 후손을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적혀 있었죠. 최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30억은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그 돈 안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진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접근 코드입니다.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걸 저한테? 정현석 부회장이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대표님의 이복형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사회를 매수하고 깡패들까지 동원했어요. 이제야 어젯밤 일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정현우 씨가 네,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받았던 겁니다. 박수진 씨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최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 대표님은 지금 임신한 부인과 함께 은신 중입니다. 정현석이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저는 뭘 해야 하죠? 30억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 OTP 코드가 나옵니다. 그걸로 스위스 비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죠. 거기엔 정현석의 비리 증거가 모두 들어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왜 이런 위험한 일에 박수진 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님이 오직 박영순 여사의 후손만 믿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가끔 들려주신 이야기. 우리 수진이 할머니가 옛날에 좋은 집 도련님을 도와준 적이 있단다. 그 도련님이 나중에 꼭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지. 어떤 도련님이에요, 할머니? 어린 수진이 물으면 할머니는 늘 미소만 지으셨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수진이처럼 말이야. 그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할머니가 구해줬단다.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어요? 조금 다쳤지. 하지만 괜찮았어. 그 아이가 무사한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사실이었다니. 수지는 사진 속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예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정현우가 됐고 어젯밤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됐다니. 할머니가 그때 구한 아이를 제가 다시 구했네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특별한 인형 같았어요. 할머니.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가 정현우였다니. 그리고 어젯밤 자신도 그를 구했다니. 운명이었을까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정말이십니까? 할머니라면 분명 도와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최 실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정현석이 이미 박수진 씨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최 실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사실 여기 오면서도 미행이 있었습니다. 검은 SUV 2대가 계속 따라왔어요. 뭐라고요? 수진이 놀라서 창가로 다가가려 하자 최 실장이 막았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아직은 탐색 전이니까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현석은 아버지와는 달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요? 최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있었어요. 정현석이 직접 처리했는데 그 직원은 지금도 의식불명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은요? 증거가 없었어요. 정현석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괜찮아요. 어젯밤에도 해냈으니까요. 수진은 씩씩하게 말했지만 속으론 두려웠어요. 최 실장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주소로 와주세요. 정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명함 뒤에 적힌 주소는 강원도였어요. 그리고 이 전화기를 쓰세요.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전화입니다. 네. 최 실장이 나간 후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억? 비자금? 음모.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지는 할머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치매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할머니.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밖에선 까만 세단들이 수진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진은 커튼 틈으로 밖을 살짝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평소엔 없던 검은 차 2대가 보였죠. 앞 유리창이 썬팅되어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타고 있을 거예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수진 씨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30억 받으셨죠? 재밌는 선물이었나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당신은 그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곧 찾으러 갈 테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 돈은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정현석인가? 아니면 그의 부하들? 수지는 최 실장이 준 특수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30억을 찾으러 온다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침착하세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내일 만나면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문을 잠그고 나가지 마세요. 수지는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전고리도 걸었죠. 부엌으로 가서 칼을 하나 집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할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창밖의 검은 차들은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지는 정현우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마치 거대한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컵을 놓칠 뻔했죠. 이렇게 무서워하면 안 돼.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갑자기 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요양병원에도 저 사람들이 갔을까? 수지는 급하게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양병원입니다. 저 206호 박영순 할머니 보호자인데요. 할머니 괜찮으신가요? 아, 박수진님. 할머니는 잘 계세요. 그런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침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와서 할머니에 대해 물어봤어요. 보호자 연락처도 물어보고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냥 가셨어요. 근데 병원 앞에서 서성이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특수 전화기가 울렸죠. 최 실장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0분 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할머니 병원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미 우리 쪽 경호원을 배치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30분 후 최 실장이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회색 승용차였죠. 검은 차들을 피해야 합니다. 뒷좌석에 누워 계세요. 수지는 몸을 낮췄어요. 차가 출발하자 최 실장이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따라오나요? 2대가 붙었네요. 예상대로입니다. 차는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최 실장은 능숙하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급회전을 했어요. 수진이 좌석에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뒤를 보니 검은 차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20년간 이 일을 했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차는 고속도로로 들어섰어요. 강원도 방향이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계속됐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깊은 산속에 아담한 전원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었죠.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씨, 정현우가 나왔어요. 얼굴에 상처는 많이 나았지만 여전히 창백했죠.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수진 씨야말로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해요. 현우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였죠. 당신이 수진 씨군요. 남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안녕하세요. 전 서연이에요. 정현우의 아내죠. 서연은 따뜻하게 웃었지만 눈가엔 그늘이 져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했지만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서연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많이 불안하시죠? 솔직히, 네. 아기 아빠가 위험한 건 견딜 수 있는데 뱃속의 아이까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곧 끝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현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 금고가 회사 본사에 있습니다.
3일 후가 창립 50주년 기념일인데 그날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때를 노리는 거군요. 네. 그날이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해요. 보안이 너무 삼엄하거든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꺼내기 어려운 얘기 같았죠. 뭔데요? 수진 씨 할머니와 관련된 게 있어요. 현우가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박영순 여사님이 쓰신 일기장입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가 보였어요. 1983년 5월 15일. 오늘 도련님이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다. 5살짜리가 할머니라니. 웃음이 났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1983년 8월 7일. 무서운 일이 있었다. 나쁜 사람들이 도련님을 데려가려 했다. 내가 막았다. 많이 다쳤지만 도련님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 아이는 꼭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이 날이, 네, 할머니가 절 구해주신 날이에요. 현우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계속 읽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현우를 아꼈는지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저보다 도련님을 더 아끼셨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사님은 늘 손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그때였습니다. 최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큰일 났습니다. 정현석의 부하들이 이 근처까지 왔어요. 뭐라고?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피해야 해요. 서연이 배를 잡고 신음했어요. 아, 배가, 여보, 괜찮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대가 동시에 다가오는 소리였죠. 지하실로 최 실장이 카펫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겨진 계단이 나타났어요. 모두 지하로 내려갔죠.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문 열어. 있는 거 다 알아. 정현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막고 숨을 참았어요. 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현우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도 숨을 죽였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들이 가구를 뒤지고 있었죠. 여기 뭔가 이상해. 카펫 밑을 확인해봐.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실장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권총이었죠. 설마 총격전이. 그때 서연이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서연의 입을 막았지만 늦었어요. 뭐야? 소리 들었어? 지하실이 있는 것 같은데?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카펫이 들리는 소리가 났죠.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죠.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뭐? 경찰? 빨리 튀어. 우당탕탕 소리가 났어요. 그들이 도망치는 소리였죠. 차가 급히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안전합니다. 올라오세요. 모두 지하실에서 나왔어요. 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최 실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었어?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만약을 대비해 대기시켜놨어요. 진짜 경찰인 줄 알고 도망쳤을 겁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네요. 현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여보, 정말 괜찮아? 네. 그냥 좀 놀라서. 하지만 배를 잡은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 위치가 노출돼요. 참을 수 있어요. 서연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고통스러워 보였죠. 최 실장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은신처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이번엔 도심 한복판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할 때가 있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도왔죠. 할머니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으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위험한 일인 줄 알았으면 시작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현우와 서연,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죠. 차에 타기 전 현우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지금이라도 빠지고 싶으면. 아니에요. 끝까지 갈게요. 왜죠? 우리는 남이잖아요. 수진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보였어요. 할머니가 지켜낸 도련님이에요. 이번엔 제가 지킬 차례인 것 같아요. 현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차는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3일 후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현우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죠. 조금만 참아. 엄마가 지켜줄게. 최 실장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 사람들을 도와도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이 돌아온단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을 향해서. 창립 50주년 기념일. 진성그룹 본사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이 웃으며 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준비됐나요?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거울을 보며 의료진 유니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떨리지만 할 수 있어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들것에 누워 있었죠. 얼굴에 붕대를 감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서연 씨는요? 근처 카페에서 대기 중입니다. 만삭이라 같이 들어가긴 위험해서.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최 실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30분. 점심시간 직전이 가장 경계가 느슨할 때입니다. 출발하죠. 구급차가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차가 멈추자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실수하면 안 돼. 경비원이 다가왔죠. 손전등을 비추며 차 안을 살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3층에서 직원이 쓰러졌다고 연락받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라고. 최 실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조한 의료진 신분증을 보여줬죠. 경비원이 신분증을 유심히 봤어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 연락은 못 받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 급하게 연락이 와서요.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빨리 가봐야 합니다. 최 실장이 들것을 가리켰어요. 현우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죠. 그래요? 그럼 빨리 가보세요. 들어가세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몰래 쉬었습니다. 수진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침착하자. 할 수 있어. 들것을 끌고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축제 준비로 다들 바빠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화물 승강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최 실장이 카드키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한 가짜 카드였죠. 삑.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승강기에 올라탔어요. 42층.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이었습니다. 승강기가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딩.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복도가 나타났어요. 회장실은 저쪽입니다. 현우가 들것에서 일어났어요. 붕대를 풀었죠.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홍채 인식 장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만 등록해 놓으셨어요. 현우가 눈을 갖다 댔습니다. 인증되었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거대한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벽면이 전부 유리창이었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금고는 저 그림 뒤에 있어요. 현우가 벽에 걸린 그림을 내렸습니다. 금고가 나타났죠. 다시 홍채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철컥.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을 집어들었죠. 사랑하는 아들 현우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겠구나.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없습니다. 최 실장이 재촉했어요. USB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때였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었어요.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최 실장이 나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원의 주의를 돌리려는 거였어요. 그 틈에 수진과 현우는 다시 승강기로 향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디 가시나 동생?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현석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수십 명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모두 덩치가 큰 깡패들이었어요. 함정이었습니다. 형?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우리 회사 직원 중에 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현석이 비웃었습니다. USB 내놔. 그럼 살려줄게.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아버지? 그 늙은이는 이미 죽었어. 이제 진성그룹은 내 거야. 정현석이 손짓했어요. 깡패들이 다가왔죠. 수진이 현우를 뒤로 밀었습니다. 도망가세요. 수진 씨.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죠.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퍽! 최 실장이 막아섰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모두 때려. 단 USB는 무사해야 해. 깡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지는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하지만 여자의 힘으론 역부족이었죠. 으악! 옆구리에 발길질을 당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우가 수진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도 여러 명에게 둘러싸였죠. 동생,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그냥 포기하면 편한데.
정현석이 여유롭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쿵! 누군가의 발길질에 수진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났죠. 안 돼. 이렇게 끝날 수는. 그때였습니다. 그만. 여자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어요. 모두가 놀라서 입구를 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로비에 들어선 거였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서연아, 왜 왔어? 현우가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죠. 당신만 두고 갈 수 없어서.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이미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줌마가 뭔데 끼어들어? 한 깡패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물러서세요. 전 임산부예요. 서연이 배를 감쌌지만 깡패는 비웃었죠. 그게 뭐? 꺼져. 깡패가 서연을 거칠게 밀었어요. 서연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서연이 배를 움켜잡았어요. 순간 바닥에 물이 흘렀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아니야. 아직 시간이. 아! 서연이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온몸이 떨렸죠. 서연아, 서연아. 현우가 미친 듯이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깡패들을 밀치고 뚫고 나갔죠.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아기가, 우리 아기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모습을 본 정현석조차 당황했습니다. 이런, 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정현석은 이내 표정을 굳혔어요. 상관없어. 계속해. 그 말에 수진의 가슴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 나쁜 놈. 임산부가 죽어가는데도.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 실장이 준 특수 전화기였죠. 수진은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깡패 하나가 수진의 손을 밟으려 했어요. 어디서? 하지만 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휴대폰을 잡은 순간 화면에 빨간 버튼이 보였어요. 긴급 방송. 최 실장이 만일을 대비해 설치한 앱이었죠. 수진은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삐삐삐.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동시에 로비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현재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죠. 뭐야 이거? 정현석이 당황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깡패들이 임산부를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밖에 전광판에도 같은 영상이 송출됐습니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어요. 저거 진성그룹 건물 아니야? 세상에 임산부를 때리다니. 동영상 찍어. 빨리.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건물 안의 직원들도 로비로 내려왔어요. 축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회장님? 이게 무슨... 정현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꺼. 당장 꺼. 깡패들이 스크린을 부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었죠. 그때 수진이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이크가 연결된 걸 알았어요.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거였죠. 정현석 씨, 당신 동생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은 이유를요.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잔인하고 욕심이 많아서래요.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인데 당신은 그걸 몰랐대요. 닥쳐. 정현석이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수진이 USB를 높이 들었어요. 여기에 정현석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가 다 있어요. 비자금을 만들고 주주들을 속이고
심지어 폭력 조직과 연결된 것까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부회장이 그런 짓을? 정현석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그때 서연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어요. 아, 아기가 나와요. 피가 바닥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울부짖었어요. 구급차?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깡패들이 길을 막고 있었죠. 수진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임산부와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진성그룹의 모습입니까?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비켜. 사람이 죽어. 구급차 불러. 군중이 깡패들을 밀치기 시작했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다 손들어. 드디어 진짜 경찰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정현석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잡아라. 도망가지 못해. 혼란 속에서 수지는 서연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힘내세요. 조금만 참아요. 아기. 제발 우리 아기만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죠. 서연을 들것에 실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현우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힘내. 우리 아기 위해서. 수진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정현석은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죠. 이게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진성그룹의 진짜 후계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서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수진이 서연의 뺨을 두드렸어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서연과 아기는 무사할까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구급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현우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조금만 참아, 서연아. 곧 병원이야. 아기가, 우리 아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 실장이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현석의 비밀 녹음 파일이 발견됐어요. USB에 있던 거예요.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들어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음성이 들려왔어요. 동생 부부를 처리해.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깨끗하게. 정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이번 주 안으로. 아버지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지금. 네, 건물 전체와 밖 전광판에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인터넷에도 퍼지고 있고요. 세상에. 전화기 너머로 또 다른 녹음이 들렸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현우 차에 브레이크 고장을 만들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같이 탈 텐데.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없어져야 해. 아이까지 생기기 전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잔인했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진성그룹 본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원들,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대형 전광판에는 정현석의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죠. 아버지가 현우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웃기지 마. 진성그룹은 내 거야. 형님, 하지만 회장님 유언이. 유언? 그런 건 없었어. 내가 없앴으니까. 네. 그게 무슨. 아버지 방에서 유언장을 찾아서 태웠어. 아무도 모르게.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아버지 유언장을 태웠다고? 이런 페르나가 다 있나? 전광판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치의한테도 손을 썼어. 주치의요? 아버지 상태가 나빠지도록 약을 바꿔치기 했지. 덕분에 더 빨리 돌아가셨어.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었어요. 군중들이 분노했습니다. 살인자다. 저런 나쁜 놈. 당장 잡아가. 누군가가 돌을 던졌어요. 건물 유리창이 깨졌죠. 정현석 나와. 숨지 말고 나와. 건물 1층 로비에서는 정현석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때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습니다. 정현석 씨 살인교사 및 상속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억울해. 정현석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죠. 깡패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손을 들었어요. 이 사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니. 우리가 그런 사람 밑에서 일했다니. 한 이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현우 대표님이 진짜 후계자였군요.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정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서연을 급히 분만실로 옮겼어요.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니, 저도 같이. 현우가 따라가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지금은 산모가 집중해야 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현우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했죠.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서연 씨는 강한 분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연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그때 최 실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대표님, 정현석이 체포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고요. 그래요. 현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오직 아내와 아기 생각뿐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현우는 계속 서성였습니다. 수진도 불안했어요. 제발 무사하기를.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기야. 곧 간호사가 나왔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정말요? 서연이는? 아내는 괜찮아요? 산모도 안정을 찾았어요. 정말 강한 분이시네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현우는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여보, 서연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현우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우리 아기 봐. 정말 예쁘지? 서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도 들어왔어요. 아기를 보자 가슴이 뭉클했죠. 정말 축하해요. 너무 예쁜 아기예요. 수진 씨. 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산모가 쉬어야 해요. 현우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왔어요.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형은 체포됐고 증거도 확보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전 아직도 못 갚은 은혜가 있어요. 무슨?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 그리고 수진 씨가 저를 구해준 것.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박수진 장학재단을 만들겠어요. 네. 수진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할머니 성함을 따서 박영순 수진 장학재단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그런 큰일을. 그리고 수진 씨가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수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전 그런 큰 역할은 수진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으니까요. 현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현우가 수진을 봤어요. 같이 가시죠. 수진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진성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앞으로 진성그룹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현우가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진성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박영순 수진 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죠. 수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가 구한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정의가 승리했고 새 생명이 태어났으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할머니 병원에 들렀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치매로 알아보지 못하는 할머니였지만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구한 도련님을 제가 또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기도 태어났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뭔가 알아들은 것 같았죠. 할머니.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많았고 정의는 살아있었으며 사랑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수진은 확인했어요. 5년 후 봄. 이모, 나 좀 봐요. 5살이 된 지호가 정원에서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테라스에서 설계 도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지호 뭐하고 있어? 나비 잡았어요. 이거 봐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펼쳤습니다. 노란 나비가 날개를 파닥였죠. 와, 정말 예쁘다. 그런데 나비는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해. 놓아줄까? 네. 지호가 손을 높이 들자 나비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잘 가, 나비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했어요. 수진아, 차 한잔 할래? 서연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고마워요, 언니. 이제 수진은 서연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으니까요. 오늘도 설계 작업이야? 네. 서민 아파트 프로젝트예요. 작지만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어요. 너답다. 서연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수진은 이제 진성그룹 산하 건설회사의 수석 설계사였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건축사 자격증도 땄어요.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있잖아, 수진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현우 오빠랑 상의했는데 너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 호적에 올리고 싶어.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자는 거야. 너는 이미 우리 가족이지만 서류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면 좋겠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언니, 지호도 너를 진짜 이모로 알고 있잖아. 우리도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고.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요. 이 집은 수진이 직접 설계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큰 거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들로 가득했죠. 아빠다. 현우의 차가 들어오자 지호가 달려갔어요. 우리 아들. 현우가 지호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아빠, 오늘 나비 봤어요. 그래. 우리 지호가 나비도 봤구나. 현우는 이제 진성그룹의 회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다정한 아빠였죠. 수진 씨, 오늘 이사회에서 장학재단 확대 안건이 통과됐어요. 정말요? 네. 이제 매년 500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이렇게 커졌다니. 저녁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최 실장, 아니 이제는 최 부회장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건배를 합시다. 현우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지호는 주스잔을 들었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수진 씨가 우리 가족이 된 날이에요. 아, 맞아요. 5년 전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죠. 그리고 서연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이기도 해요. 모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식사를 하며 최 부회장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수진 씨가 소화기 들고 뛰어들었을 때 정말 무모했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현우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저를 구하고 수진 씨가 또 저를 구하고 이게 인연이 아니면 뭐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가족들과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박영순 할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수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죠. 할머니. 수진이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착하게 살았더니 정말 복이 왔어요. 지호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호예요. 그 모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나섰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연도 인사했죠.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저희 모두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돌아오는 길, 수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 피를 나눈 사이만이 가족일까요?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지호 사랑해. 순간 수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그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수지는 행복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저녁 노을이 집을 물들였습니다. 정원에서는 지호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서연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현우와 최 부회장은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들만의 일상이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보이시죠? 우리 모두 행복해요. 사진 속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혈연을 넘어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서